네, 외국인의 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투자자들의 속내를 투명하게 꿰뚫고 있는 아카치온 컴퍼니 앤서니 김주영 대표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 한 주 외국인의 움직임, 그 다음에 이 시장이 너무 지금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 변동성이 이 큰 시장,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지난주를 조금 리캡을 한번 해보면 결국은 금리로 시작해서 금리로 끝난 지난주였는데,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반등하면서 주말 동안 많은 분들이 아마 월요일 날은 회복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기대를 가지고 주말을 보내셨을 텐데, 어저께는 또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 시장 자체가 너무 크게 급하게 무너지면서 결국은 시장이 좀 많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도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는 한 5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하는 모습을 네. 보였지만, 결국은 나스닥은 반대로 한 2.4%까지 무너지면서 네네. 결국은 그게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번 주에 좀 이슈들이 좀 많은데 솔직히 뭐 요번에 그 선물 옵션 만기일이 3월 11일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외국인들이 보면 지금 선물을 매도를 많이 해두고, 그러니까 하방 쪽으로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오늘의 6천억 가까이의 매도도 아마 그와 연관된 매도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대형주들이 아마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에서 이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어떤 상황인지, 그러니까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금리가 내일 10년물 국고채 금리를 국고채를 갖다가 지금 팔지 않습니까? 쉽게 네네네. 얘기해서 청약을 받고 있는데, 수요가 부족하면 금리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혹시나 미리 그걸 다 선반영한 건 아닌지, 미국의 뭐 사실은 그 전문가들 집단에서는 그런 어떤 코멘트들이 없습니까? 네,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어저께 CNBC에서도 그 뉴스를 다뤘었는데요. 네네. 어제 이제 1.67%까지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서 네네.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퍼 텐드럼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금리 발작 같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잘 아시는 분이세요. 저 아팔루사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34조짜리 네네. 헤지펀드를 운영하시는 네. 데이비드 테퍼, 그리고 지금 저 그림에 나오고 있는 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분이 어제 얘기하시기를 금리 상승 기간은 지났다. 그래서 급변하는 어떤 금리 상승은 없을 것이다. 네. 지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할 적기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를 가장 크게 들은 부분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1.9조 달러의 미국 결국은 릴리프 패키지가 이제 오늘 아마 하원을 통과할 것이고요. 네네. 그 즉시 아마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 승인을 내면서 네네. 자금이 풀리게 될 거예요. 그 돈이 결국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그것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요. JP 모건은 이번 1.9조 달러 금리 그 패키지가 부여가 되면 약 주식시장 EPS를 약 7에서 8%를 끌어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일본이 네. 지난 금요일을 이후로 네. 미 국채 매도를 중지하고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지금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일본은 지금 미 국채를 계속 팔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사겠다. 네, 그러니까 그 이유가 결국은 일본 10년물과 네. 미국 10년물 간에 50bp 이상의 갭이 벌어지면서 네네. 미국 국채를 사고 일본 국채를 파는 것이 오히려 더 이득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면서 일본이 지금 미 국채를 다시 매입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죠. 이 그 데이비드 테퍼라는 그 유명하신 분이 네. 하는 얘기는, 일단은 1.9조 달러의 네. 경기 부양책이 네. 주식시장 끌어올릴 것이고, 네. 그다음에 금리 상승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네. 하는데, 10년물 국고채 금리 내일 이제 청약이 있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미국
에서 뭐 살 것이고 네. 그렇다고 본다면 수요가 어느 정도 견고해서 금리가 살짝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정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서 금요일까지 이제 미국 국채를 팔다가 네. 지금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다. 네. 그 이유는 미국 국채와 일본 국채의 격차가 일어나서 네. 미국 국채를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의 상승은 앞으로 일어날 이벤트들을 거의 다 반영한 상태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안정될 것이다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게 우선 데이비드 테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뭐 이분이야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지난 30년 가까이를 헤지펀드를 운용을 했었으니까 이런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하셨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안정화를 가져오는 요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 국고채 우리 청약 내일 되는 거 10년물 그거 네. 말고 또 주목할 만한 이벤트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 12일 선물 옵션 만기일 4만여의 날이 결국은 들어오게 되고요. 네. 아마 이날 변동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 하원의 1.9조 달러 패키지에 대한 최종 승인을 아마 오늘 밤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2조 달러라고 하면 네. 이게 결국은 중국의 GDP 숫자만큼이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인데 그것이 이제 풀리게 되면 또 한 번에 결국은 달러 가치를 끌어내리는 어떤 그런 행위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은 주식시장 그리고 원자재를 끌어올리는 요건들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는 SK 바이오사이언스 아마 올해 최대어라고 하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했던 기관 청약에서는 기관 수요 예측에서는 1,200대 1을 넘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한가인 65,000원에 결정이 돼서 오늘부터 들어가는데 뭐 보니까 벌써 NH투자증권의 접속이 마비가 됐다, 20분 딜레이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삼성도 접속이 좀 마비가 됐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3월 10일 저녁 그러니까 3월 11일 오전쯤이면 드디어 우리나라 쿠팡이 미국 상장 가능성이나 가격이 아마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보여지는 모습들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만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국이 그 중국 마카오 간의 격리 해제도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캘리포니아 이제 디즈니랜드도 재오픈한다는데. 네. 그다음에 텍사스는 이제 뭐 마스크 다 태우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뭐 파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를 태우면서. 그런데 그 지금 저평가된 소위 말해서 옛날 말로 하면 이거 벌써 옛날 말입니다. 컨택트주 무슨 뭐 언컨택트주 이것도 벌써 그렇죠. 수개월 지난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옛날 좀 단어를 사용하면 컨택트주를 갖다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될 그런 시기입니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벌써 뭐 6천만 명 정도한테 벌써 백신 접종을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로 한 미국 시민들 중 한 20% 정도는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뭐 하는 얘기들을 있다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아마 올 6월 정도가 되면 더 이상 이제 백신 또는 뭐 코로나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자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기 시작할 것이다라고 네.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3개월 전인 지금부터는 충분히 결국은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 시점에 수혜주를 봐야 되는 시점이고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뭐 디즈니라던가 아니면 보잉이라던가 아니면 그 외에 카지노 업체라던가 아니면 또 저희 크루즈선들도 굉장히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볼만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혹시 가져오신 종목이 컨택트주와 좀 관련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오늘도 그러면- 좀 관련이 있는 종목을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오늘 근데 아까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말은 특별한 종목이다. 네, 오늘은 사실은 단기 매매는 하지 마시고요. 아직 말씀도 안 드렸지만 오늘 좀 특별하고 이 투자 포인트가 굉장히 놀랄만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종목은 어떤 것이고 투자 포인트는 어떤 건지 지금 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어떤 겁니까?
우선 오늘 종목은 이름이 좀 매우 깁니다. 길어요? 예. 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입니다. PNK 피부 임상 연구센터요.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뭐 굉장히 특별한 종목이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거 정말로 제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특별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네. 우선 첫 번째로 저는 영업이익률을 50%를 유지하는 회사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맨 오른쪽에 네, 최근 5개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50%입니까? 네, 저런 회사가 5개년 동안 또 그것도 평균이요. 네. 예, 저도 뭐 그렇게 30년 주식 그 분석을 하면서 많이 보진 못한 것 같은데 상당하군요. 그러고요 네. 또. 그리고 우리나라 내에서는 피부 임상 관련돼서는 단연 독보적인 네. 그런 회사입니다. 왜 그렇죠? 왜 뭐가 독보적이라는 거죠? 우선적으로는 이 회사는 만들어진 그 자체가 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들의 의사분들이 만든 회사이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약 50개의 고객군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들이 다 전부 다 그 하나하나가 매우 화려합니다. 조금 뒤로 넘어가 주시면 예. 아마 리스트가 나올 텐데 그 뒤입니다. 네. 우선적으로 네. 이름은 로레알, 네네. 에스티로더, 네네. AHC, 네네. 시세이도 로레알하고 AHC, 그다음에 에스티로더를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고객군이고요. 로레알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화장품 회사고요. 그렇죠. 에스티로더는 뭐 2, 3등 하는 회사인데 맞습니다. 고객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피부 임상이라는 건 데이터에 관련된 것 같은데 그렇죠. 뭐 그러면은 이 회사도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500만 회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어서 500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요?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네요. 네, 예. 우리나라 내에서는 네. 아마 가장 많은 빅데이터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네네. 최근 화장품 업체 쪽에서 보면 맞춤형 화장품들을 만들 수 있는 법 개정이 2020년 초에 이루어졌어요. 네네. 즉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부여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로레알과 AHC와 에스티로더 같은 아모레 패시픽 같은 회사랑 이제 임상을 갖다가 받으면 네. 그 임상의 결과를 또 전달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을 50%를 달성하고 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 그럼 B2B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렇습니다. 500만 개의 데이터로 B2C에 만약에 진출한다면 네. 그럼 엄청난 파급력을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엄청난 파급력이 될 것이고요. 그런 이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을 하면 그거는 이제 가격도 아직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을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지점이나 이런 부분들도 넓히면서 향후 매출 증가 가능성도 지금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 그럼 미래 실적을 위해서 네. 어떤 지금 사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뭐 네네네. 예를 들어서 중국 진출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사업의 확장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선적으로는 지금 2021년 올해부터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요. 중국 내에서 이제 CFDA의 승인 절차라던가 이런 것을 위한 협의들을 아마 진행을 할 것이고 2022년부터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지점들을 쭉 확장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들을 작년에 쭉 진행을 했었어요. 이게 작년 2020년 8월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 당시는 코로나 때문에 활동력이 많이 줄었기 네네. 때문에 화장품 수요라던가 신규 상품을 론치하는 부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20% 정도의 매출 성장은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럼 있거든요.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그 실적, 과거 실적하고 네네네. 향후 실적 간단하게 네. 어떻게 지금 보시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지금 3분기까지 매출이 대략 한 113억 정도 나왔고요. 네네. 영업이익이 62억 나왔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매출의 반은 이익이군요, 그냥 이 네, 회사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회사인데 지금 올해 뭐 이 상황이라면 네. 영업이익은 아마 한 80억 정도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매출도 거의 한 150억 수준까지는 올라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 지점을 확정하는 것만 가지고도 매출을 50% 이상 늘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하. 그러면 아마 올해 200억 이상 매출,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한 100억 정도를 테스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가 되면 PER 기준 한 16배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아하. 그 그럼 어쨌든 PR로 봐도 굉장히 싸고 영업이익률이 50% 달성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사실 지위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독점적인 것 같은데 이런 회사가 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고요. 네네. 우리나라도 뭐 20개 정도 기업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회사랑은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너무너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어서 들고 다음에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 김정 대표님 올라가지 않고 네. 좀 밑바닥에서 네.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둘 만한 종목 네. 다음 주에도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